기후변화 하면 보통 저 멀리 북극곰이나 녹고 있는 빙하 같은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먼 미래의 환경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지갑이랑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경제 문제라는 거죠. 오늘 기후변화가 우리 동네 경제에 매길 성적표를 한번 미리 열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 앞으로 얼마짜리 총고서가 날아오게 될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오늘 얘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내 지갑에서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정확히 얼마의 돈이 사라지게 될까? 이제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아주 냉정한 숫자로 그 충격적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닥칠 경제적 피해를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놀랍게도 경제학자들은 마치 디지털 타임머신 같은 그런 도구를 쓴다고요. 바로 기후와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정교한 시뮬레이션 모델이죠. 이 디지털 타임머신의 정식 명칭이 바로 기후경제통합평가 모형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사는 이런 경제활동이 기후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바뀐 기후가 다시 우리 경제에 어떤 청구서를 내미는지, 이 복잡하게 얽힌 과정을 컴퓨터로 미리 돌려보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델이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이 꼭 도미노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생산이나 소비 같은 경제활동으로 첫 도미노를 딱 쓰러뜨립니다. 그럼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다음 도미노가 탕 하고 넘어지겠죠? 이어서 세 번째,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도미노가 쓰러지고요.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경제적 피해라는 마지막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최종 비용이 딱 계산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논리적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예측에도 아주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미래는 딱 정해진 하나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갈림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 올 확률이 50%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우산을 챙기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시겠어요? 기후 예측도 똑같습니다. 딱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부 다 고려해서 가장 현명하게 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쓰던 결정론적 모형은 미래는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딱 하나의 길만 고집했어요. 되게 좀 고집불통이죠. 하지만 요즘 쓰는 확률론적 모형은 훨씬 똑똑합니다. 미래는 최악의 경우부터 최선의 경우까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어 하면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훨씬 현실적인 접근 방식 아니겠어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이는 수많은 선들 있죠? 이 선 하나하나가 전부 각기 다른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경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의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미래의 범위 전체를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최신 예측 방식을 적용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가 받게 될 기후비용 청구서에는 얼마가 찍혀 있을까요? 자, 드디어 금액을 공개합니다. 2060년까지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필 총 피해액, 지금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87조 원입니다. 87조 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87조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전국에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피해액의 절반 이상, 무려 59%가 경기, 서울, 인천을 포함한 바로 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의 경제적인 충격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 특히 수도권에 훨씬 더 가혹한 청구서를 내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걸 지도를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이 지도가 바로 그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이 2030년대고요. 오른쪽이 2040년대 이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국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특히 수도권하고 남부 해안 지역의 색이 아주 급격하게 짙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각 지역 경제가 불과 몇십 년 만에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떤 지역은 좀 괜찮은데 어떤 지역은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산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나입니다.
당연히 사람도 많고 공장이나 건물도 많은 곳이 피해를 볼 것도 더 많겠죠. 둘째는 기후 패턴입니다. 어떤 동네는 폭염에 더 약하고 어떤 동네는 홍수에 더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방파제나 배수시설 같은 적응 역량의 차이가 결국에는 피해액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지금 우리가 탄소 1톤을 뿜어내면 그게 나중에 우리 지역에 얼마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는지를 계산한 일종의 미래 청구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 비용이 약 4,200원인 반면에 전라북도는 고작 94원입니다. 무려 45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똑같이 자동차를 타고 똑같이 전기를 써서 탄소 1톤을 배출해도 그로 인해 미래에 치러야 할 경제적인 대가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전라북도에 사는 사람보다 45배나 더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피해가 결코 모두에게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처한 현실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모든 지역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전국 획일적인 기후정책이 과연 올바른 해법일까요? 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